안녕하세요. 로봇 및 기계업종 담당자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캐리소프트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자, 캐리소프트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언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죠. 자, 국내는 테마가 중요하고, 테마가 엮이면 기본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리소프트의 테마를 좀 파악하고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무엇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짧게 보면서 앞으로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한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건 캐리소프트의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가 제일 궁금할 텐데 엮여 있는 테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출산 테마가 있고요. 중국 소비 테마가 있고요. 교육 테마, 뭐 캐릭터 상품, 엔젤 사업, 영상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테마가 많이 연결되어 있죠. 왜 저렇게 많은 테마들이 엮여 있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알아야 뭘 파는 기업인지 알아야 이 테마들이 어떻게 엮였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을 살짝 보고 넘어가자면요. 자, 이제 콘텐츠 매출이랑 IP, 부가사업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캐리소프트 메인이 캐리와 친구들이에요. 요 아이들 캐릭터 앞에 보시면 요 보이시죠? 요 캐리와 친구들. 요게 메인이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공연을 하고 다수의 IP 상품을 만들고 캐리 키즈 카페를 운영해서 매출은 해당 IP 부가 사업의 매출이 거의 한 80%를 해당하고 있고 콘텐츠 매출이 한 20%를 해당하고 있다.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방송 영상 프로그램, 애니메이션의 판권 판매, VOD 판매, 광고 수익, 협찬 수익 등 콘텐츠 배포에 따른 콘텐츠의 직접적인 매출, 이 캐리와 친구들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한 2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컨텐츠를 이제 직접적인 매출 외에 캐리랑 캐리 친구들, 뭐 슈퍼콜라 등 이 당사의 IP들을 활용한 뭐 커머스나 라이센싱, 공연, 키즈 카페 등 부가 사업으로 이제 발생하는 매출이다. 이 캐리와 친구들 방송에 관련된 직접 매출은 여기서 20%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리메이크해서 공연을 한다던가 이 캐릭터들을 이제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라이센싱을 사거나 요 판권을 팔게 되면은 그 부가적인 매출의 8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쉽게 말하면 유튜브 캐리와 친구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이 채널을 시작으로 어린이 방송국 캐리 TV로 성장을 해서 어린이와 가족 컨텐츠 IP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요 테마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출산, 중국 소비, 교육, 캐릭터 상품, 뭐 엔젤 사업, 영상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뭐 메타버스가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무엇이랑 엮였냐 보면은 자, 저출산은 왜 엮였을까요? 어린이 방송국 캐리티비를 운영하고 키즈 패밀리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키즈 플러스 패밀리 그 콘텐츠를 제작하니까 저출산 테마에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중국 소비. 중국 소비. 중국 소비는 왜 엮였냐? 캐리어 친구들 콘텐츠가 중국 전역에 IPTV에 이제 공급이 됐어요. 요 부분이 엮여서 중국 소비의 테마가 엮일 수가 있었습니다. 요 중국 소비에 엮인 테마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꼽혀요.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은 왜 엮였냐? 당연히 캐릭터 IP를 기반으로 이제 어린이 영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기 때문에 캐리어 친구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린이 영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 테마다 엮였다. 캐릭터 상품은 당연히 캐리와 친구들에 대한 캐릭터 상품. 엔젤 사업도 동일합니다. 영상 콘텐츠도 캐리와 친구들 자체가 영상 콘텐츠니까. 엔터테인먼트도 동일하고요. 메타버스 테마는 걸 왜 엮였을까요? 메타버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 캐리버스라고 메타버스에서 뭐 캐리와 친구들에서 캐리버스라는 이제 제목의 메타버스를 이제 계획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 테마도 엮여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리와 소프트가 2021년 강한 상승 이후 현재 4,000원대인데
그렇다면 2021년에 왜 상승했는가를 본다면 그쪽 테마가 돌아왔을 때 추가적인 수혜로 캐리소프트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3월 말에 영상 콘텐츠 이제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캐리와 친구들 중국 전역에 방금 말씀드린 IPTV 단독 채널 개설 방영 소식에 상한가 갔습니다. 21년 3월에.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5,000원이었던 주가가 15,000원까지 뛰었어요.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21년 5월 달에 중국의 이제 산하 제한 정책 폐지 기대감,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사업 테마도 같이 상승하면서 중국 정책 폐지와 이제 시너지 효과로 플러스 알파 3월 달에 올라간 이 캐리와 친구들 IPTV 단독 채널과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주가가 37,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요 이제 중국에서 아이를 한 명만 낳아라 라는 정책이 폐지되면서 그 시너지랑 함께 중국 정책 폐지와 함께 그 37,00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빠졌죠. 이때 5월 달부터 상승을 해서 7월 달에 경영진이 매도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고 2022년도 11월에 상승이 반짝이 있었는데 영상 콘텐츠랑 이제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사업 테마가 올라갔고 글로벌 OTT 업체 한국 콘텐츠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또 상승을 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뭐가 상승한 거예요, 그럼? 영상 콘텐츠 플러스 출산 장려 정책 플러스 엔젤 사업이 떴기 때문에 캐리소프트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은 2023년 5월에 좀 상승을 해줬는데 캐리와 슈퍼콜라 중국의 이제 개봉 확정 소식에 상한가가 갔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거예요? 1번 중국 소비 쪽에 엮이면 캐리소프트는 상한가를 많이 간다. 급등을 많이 한다. 두 번째 영상 콘텐츠 테마가 상승하면 엔젤 테마가 상승하면 캐리소프트도 같이 상승한다겠죠. 그렇다면 35,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4,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캐리소프트가 언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 중국 소비와 엮이든 이번 5월달처럼 중국과 관련된 뭐 개봉 날짜가 나오거나 확정이 나오면 그럴 때 올라가고 아니면 영상 콘텐츠 테마,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사업 테마가 상승하면 올라갈 것이다. 그럼 그 시점은 언제일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곧 있으면 대선입니다. 대선 테마가 다가오고 있어요. 뭐 코앞은 아니지만 대선 테마가 다가온다고 하면 대선 테마에 바로 출산 장려 정책도 있을 거고 교육 정책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과 엮이면서 캐리소프트가 상승할 가능성이 한 번쯤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중국 정책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캐리소프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제 앞으로 어떤 모멘텀과 어떤 테마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아보았고 앞으로 이제 캐리소프트의 새로운 일정이나 뭐 해당 종목에 이슈가 있다면 꾸준히 추적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